전국에서 발암물질 배출량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관련 법상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한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최종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맞물려 사직동의 노후화된 청주 종합경기장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전문대들이 신입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수시 면접을 축제처럼 치르거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열리던 보은대출축제가 4년 만에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품질 좋은 대출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고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 지역이 전국에서 발암물질 배출량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내 사업장에서 연간 수천 톤의 발암물질이 배출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2차 전지 제조업체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연간 수백 톤의 디클로로메탄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디클로로메탄은 피부나 눈에 자극을 일으키고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와 심장, 간 등을 손상시키는 발암물질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연간 23톤을 시작으로 2019년 114톤, 지난해에는 229톤으로 불과 4년 만에 디클로로메탄 배출량이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도내 배출량의 7.6%, 전국 배출량의 3.2%로 전국의 모든 사업장 가운데 가장 많은 배출량입니다. 충주시의회에서 해당 업체를 비롯한 발암물질 배출 사업장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에 대해 충주시의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과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충주뿐만이 아닙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2021년 전국 발암물질 배출량은 충북이 2013톤으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충북은 디클로로메탄의 배출량이 전년 대비 238톤이나 증가하면서 총 발암물질 배출량도 1년 만에 15%나 증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련 법상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25ppm 이하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25ppm 이하의 농도로만 배출하면 10톤을 배출하던 1000톤을 배출하든 배출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디클로메탄이나 그런 것까지는 총량으로 관리하진 않아요. 따라서 안전한 대기질 확보를 위한 강력한 법적 규제 강화는 물론 기업의 배출 저감 계획 이행을 위한 감시 체계 구축 등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르기 위한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최종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청주에도 그럴듯한 체육관이 건립되는 셈인데요. 이와 연동된 문제로 사직동의 노후화된 체육관과 경기장의 시 외곽 이전을 본격 검토할 시점이 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체조 경기장으로 사용되는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흥덕구청 옆 석소동에 1,000억 원 이상을 들여 건립하게 됩니다. 연면적 19,000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관람석 7,400여석 규모로 기존 사직동 청주체육관의 2배 규모입니다. 무엇보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르고 난 이후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핵심 용역 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른 이제 프로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이제 관중들의 많은 유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도 뭐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사회체육 활동도 활성화할 수 있는.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한 세부 계획이 확정되면서 간과할 수 없게 된 것은 현 사직동에 있는 기존 청주체육관을 포함한 종합경기장의 이전 검토와 활용 방안입니다. 도심 내에 있는 체육시설도 우리 청주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현재 저 지역에 대한 활용도도 다시 한번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약시켜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다가 이전을 할 것인지. 지난 1965년 처음 개장해 79년 확장된 종합경기장은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로 리모델링으로 현 위치를 고수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어느덧 도심 노른자 땅이 된 청주 종합경기장을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인구 85만 도시에 걸맞는 새로운 스포츠 컴플렉스를 짓는 방안을 청주시가 고민할 시점이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마다 신입생 충원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지역 전문대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수시 면접을 축제처럼 치르는가 하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수시 면접을 대기하는 학생들이 교수와 함께 실습실 투어를 진행합니다. 커피 원두 가공부터 로스팅, 제과제빵의 반죽과 숙성, 굽기 전반에 이르는 각종 설비가 마련된 실습실을 둘러보며 학생들은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얻습니다. 실습실 투어를 시켜주셔서 기구나 실습에 대한 자신감이 학과 자체에서 보인 것 같아서 좀 더 마음이 끌린 것 같아요. 임상병리과 지원자들에겐 선배들이 직접 학과 체험시켜주기에 나섰습니다. 선배들과 전공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으며 학생들은 긴장도 풀고 학교에 대한 신뢰도 쌓아갑니다. 면접을 축제처럼이라는 슬로건으로 치러지는 충북보건과학대학교의 올해 수시 면접. 학과별 전공 체험부터 캐리커처와 푸드코트 등 즐길거리,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전공 설명회까지 마련됐습니다. 등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감성 마케팅입니다. 이 학교에 관해서, 과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접을 축제처럼 또 차별화돼서 학생들에게 편안함을 준다는 것은 첫인상이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우리 대학에 등록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립대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전액 장학금 제도를 전면에 내세워 신입생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2, 4학번 신입생들에게도 파격적 혜택을 이어가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입시 홍보를 통해서도 좋은 호응을 체감을 했고 이 등록금 전액 장학금 제도를 이용해서 지원율 대비 등록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축제형 면접부터 등록금 지원까지 지역 전문대들이 신입생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보은군의 대표 축제인 대추축제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으로만 열리다 4년 만에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열흘간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품질 좋은 대추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다양한 체험 행사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보은대추. 때깔 좋은 붉은빛의 품질 좋은 모습으로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1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대추를 맛보게 하고 보은대추 맛보세요. 10월 한 달 동안만 먹을 수 있는 보은 생대추. 한 번 시식하면 지갑은 저절로 열립니다. 보은대추는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아 유명한데 가격까지 시중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축제장 재방문율이 특히나 높습니다. 해마다 와요. 왜 해마다 오세요? 맛있어요. 달고 구경거리도 많고요. 한 푼에 이 가격, 1 빠지고 이 가격 받아요. 올해 가격은 생산량 감소에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로 결정됐습니다. 여기 놀러 올 겸 보은에 이제 송문산도 이제 같이 둘러볼 겸 해서 겸사겸사 왔어요. 좋죠. 공기도 맑고 너무 좋습니다. 4년 만에 현장에서 열리는 보은 대추 축제는 오감만족 축제로 돌아왔습니다. 버스킹 연주는 귀를 즐겁게 하고 도강천 위에 뜬 수상 자전거와 옥판 인쇄 등 체험 활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오후 대추를 선물로 주는 대추 박터트리기 행사도 방문객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일 산업대산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과일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즐길거리 이런 것들을 마련했으니까 이곳에 오셔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023 보은 대추축제는 보은읍 뱃들공원 일원에서 오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 시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상황판에 적힌 시각보다 늦춘 것인데 이를 놓고 야당 의원은 소방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정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참사 전날 119 종합상황실에는 미호천 제방의 붕괴 위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실 근무자는 가용 인력이 모두 현장에 나가 있다며 다른 기관에 전화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이를 두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신고 사실을 도나 시, 구청에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재난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 시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의 소방 상황판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청주 서부소방서가 긴급구조 통제단을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기록된 통제단 가동 시점은 오전 10시 4분. 긴급구조 통제단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클 때 긴급 대응을 위해 구성하는 소방 임시조직으로 오늘 국감에서는 소방이 위험 정보를 파악하고도 도로 통제 등 적극 조치를 하지 못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를 수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사 이전에 서통제단이 가동이 되고 있었다면 충북소방에게 재난안전법상의 구체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을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검찰 수사나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도 바뀔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밖에 당시 지휘 차량이 구조가 한창이던 오전 9시 현장에 도착하고도 주변 순찰을 위해 현장을 이탈한 점 등 다른 질의가 예정됐지만 함께 감사를 받은 선관위에 대부분의 질의가 집중되며 오송 참사의 언급 횟수는 극히 적었습니다. 한편 오는 24일 종합감사에서는 앞서 출석을 거부했던 행복청장과 미호천 제방공사의 감리단장이 출석할 것으로 보여 임시제방 부실 관리로 초점이 옮겨질지 주목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는 벼 수확기가 도래함에 따라 2023년산 공공비축미 29,684톤을 본격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양곡 품질 고급화를 위해 매입 대상 벼 품종은 시군별로 이미 지정한 2개 품종 이내로 제한됩니다. 만약 약정 품종 이외 품종으로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매입 대상에서 제외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김장용 가을 배추 출하 시기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 한운 차관이 주산지인 괴산군 문광면의 배추 생산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에서 가을 배추로 전환되면서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정부 비축 물량 등 여름 배추 2,200톤을 이달 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 주의 세종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국회 세종시대 개막 첫 걸음입니다. 국회 세종사당의 규모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 규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55명 중 찬성 254명, 기권 1명으로 국회 세종사당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지난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약 2년 만으로 국회 세종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완성된 겁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국회라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지방으로 더더구나 행정수도를 지향해왔던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세종시를 실질적인 수도로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예결위와 행안위, 교육위를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회 12개가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 도서관도 세종에 분관을 두게 되는데요. 국회 사무처는 규칙안을 바탕으로 총 사업비 협의와 부지 매입 계약, 추진 방식 검토 등을 진행할 계획인데 현재 정부 예산안에는 기본 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 매입비 350억 원이 반영된 상태로 2031년 전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사당 건립을 통해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출산율 1위 세종, 저출산 해법 찾는답니다. 세종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다자녀 가정 초중고 입학금을 셋째아는 30만 원, 넷째아는 40만 원, 다섯째아 이상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상수 요금을 월 2천 원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부모급여도 현행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첫 만남 이용권도 둘째부터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지원은 세종시와 대통령직 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간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정책 과제 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특히 세종시는 문화인식 개선을 비롯해 지역 단위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인데요. 8년 연속 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세종시가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충청권 연결하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세종시와 충청북도가 BRT 전용 광역 자율주행 버스를 오송에서 대전 반석역까지 확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역 자율주행 버스는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의 광역 대중교통 수단인데요. 비상시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기존에는 오송역을 출발해 세종 버스터미널까지만 운행했지만 대전 반석역까지 노선을 확대하고 정류장도 2곳이 늘어납니다. 2024년 이후에는 청주공항과 조치원, 궁주 등 충청권 전역으로 자율주행 버스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세종시는 이번 노선 확대가 자율주행 특화 도시 세종을 보여주는 기회라고 평가했는데요. 충청권을 잇는 자율주행 버스로 교통망 연결을 넘어 충청권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한재학 전 청주시 의원과 김모 전 당직자에 대해 5년간 복당 불가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한 전 의원과 김 씨가 이미 탈당해 직접 징계가 아닌 특칙을 적용해 최고 수위인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재학 전 의원은 공직자로서 품행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며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김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등의 규정을 담았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 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 능력이 부족해 사회 적응이 어려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괴산군이 오늘 자연특별시 괴산을 도시 브랜드로 선포했습니다. 자연특별시 괴산은 지역 정체성을 담은 군정 최초의 도시 브랜드 선포로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 비전과 함께 괴산이 지닌 자연의 특별한 가치와 미래지향적인 괴산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괴산군은 지난 1월부터 전 국민 공모 등을 거쳐 디자인을 고안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도시 브랜드를 선정했습니다. 2023 대한민국 한복문화 시니어 대회와 시니어 모델 패션쇼가 창원생명축제장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충청도민일보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청주 지역에 사는 25명이 참가해 자유복과 한복 패션쇼를 선보였습니다. 또 부대 행사로 시니어들로 구성된 난타팀과 색소폰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충북의 지난달 고용시장 성적표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충북의 9월 고용률은 66.4%로 전년 동월 대비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자는 95만 3천 명으로 18,000명, 1.9% 증가했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1.7%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도 5,000명 감소한 16,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곳곳에서 가을 축제도 많이 열리고 또 산에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산행에 나서실 때는 각별히 안전에 주의하시면서 깊어가는 가을 정치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